안녕하세요. 소나무하고도 노는 남자, 그리고 안경 쓰면 더 지적으로 보이는 남자, 예술분재원 상모승 이재룡입니다. 자, 우리 영상에서 제가 이 안경 쓰고 처음 등장하는 거죠? 몰라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부감독님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눈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된 것 같죠? 제가 가까운 거 보는 것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게. 그래서 보통 이 안경 안 쓰고 했는데 저도 나이를 먹습니다. 올해 환갑인데요. 자, 시답지 않은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 나무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이 나무는 육성재대목입니다. 근데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사람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술손에 넘어와서 지금 이게 배양 거의 한 10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죠? 그건 그렇게 돼가지. 그건 그렇게 돼가죠. 분해서 한 10년 정도 배양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무 형태를 지금 다 만들었는데, 이건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이끼가 끼었는데 여기에다 이끼에다가 식초를 뿌려가지고 지금 이끼를 전부 말려 죽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배 정도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햇볕 맑은 날 이 오전에 뿌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시드는데,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끼가 이렇게 끼는 것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수필을 상하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제 눈에 늦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죽은 모습이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오래 놔두면은 그냥 알아서 삭아서 없어져요. 떨어져요? 네, 삭아서 없어져요. 보기 싫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손톱 정리하는 핀셋이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뜯어내도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식초만 뿌려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는 그래서 작년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올해 이 나무를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 방법에 의해서 단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난 순을 자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순이 났던 자리에서 1년을 소급해서 자른 거죠.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무가 조금, 이 나무들이 그래요. 예술에서 흔히 미쳤다라고 하는 나무들은 소제목이거나 가지를 전부 자른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이 순들이 쭉쭉 자라 나와가지고 더 도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가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크게 도장하지는 않고 대개 한 80% 이상이 적당한 길이로 자라줍니다. 어때요? 지금 이 사이즈 마음에 드십니까? 이 새로 난 새순 사이즈?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이 9월 3일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조금 예술에서는 좀 빨리 해요.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이 작업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작업 일정이 요게 지금 잡목을 또 겨울에 손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목을 손대기 전에 소나무를 갖다가 먼저 손대는데, 지금 요 순들이 지금 이게 올해 새로 다녀보고 나서 나온 순들이잖아요. 이 순들이 이제 완전히 뭐랄까 그냥 하여튼 스스로 이렇게 자생 능력을 갖췄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하여튼 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성장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묵은 잎들을 갖다 전부 솎아줌으로 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이 나무가 이제 이런 어수선한 모습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작년에 분갈이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이제 분재 쇼핑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가까이 한번 와서 봐주세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하얀 부분 여기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올해 굉장히, 자른데 자른데잖아요. 자른데 굉장히 커 보이죠? 예. 큰 이유는 일년 묵은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세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위에 나온 가지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지도 잡목과 마찬가지로 예설에서는 V자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두 가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새로 난 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금방 한식대로면은 이거 잘라내야 되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새끼 친 것들 떼어내야 되고. 다 떼어내야 되죠. 그리고 요것은 지금 작년 잎이 아니고 재작년 잎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잎을 전부 솎아주면은 나무가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소나무 보면은 이게 지금 나온 순들 있잖아요. 여기 가지, 이건 지금 속가지거든요. 근데 속가지가 세력이 좋다 보니까 이 속가지가 지금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위아래 있는데 이쪽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해서 위아래로 가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자, 요 가지 한번 볼까요? 요 가지도 묵은 가지만 이렇게 전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묵은 가지만 정리를 해주는데, 요 나무는 보면은 잎이 굉장히 다른 그 가지에 비해서 길어요. 이유는 속가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엽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덜 받거나 한번 해서.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을 전부 다 뽑아주면은, 잎을 전부 다 이렇게 뽑아주면은 나무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11월에 소나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래요? 이 묵은 잎을 다 솟고 그에 자라난 새순만으로 가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보여주니까 완전 이제 성장한 모습이죠. 그래서 11월 달에서 소나무는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나무가 최고로 예쁜데, 수영은 예쁜데 이게 하우스 안에 들어가도 겨울에 되면 소나무 잎이 약간 변하죠. 그건 이제 광합성을 안고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또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데 같으면은 겨울에 또 약하게 난로를 피워요. 그래서 소나무가 살아있게 만듭니다.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인위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나무 색깔이 쉽게 말해서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활기찬 색깔로 만들어주는데, 그건 이제 상품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나무 자체한테는 겨울잠을 못 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무 잎 전체를 갖다가 하는데, 예솔 나무 특징은 뭐냐면은 한 군데에서 가지를 여러 개 받아가지고 그 눈으로 언뜻 보기에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도록 하는 그런 눈속임은 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나무를 받아보고는 어찌 이게 진짜 예술주의가 거짓말했는가 참말했는가 한번 볼까? 혹은 이렇게 살미르게 보면은 한 군데서 세 개가 나온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빼먹은 것이지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들을 갖다가 이 잎들을 전부 솎아주면서, 지금 원래는 이 단엽을 할 때도 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책에서 보았거나 일반 분재인들이 하는 단엽은 제일 먼저 약한 순 자르고 일주일 후에 또 강한 순 자르고 또 중간 순 자르고 또 뭐 한 일주일쯤 후에 강한 순 자르고 그렇게 해갖고 단엽을 했는데, 예술에서는 뭔 짓거리를 했는 거니? 한꺼번에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정식적으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소나무 단엽을 6월 정도 하잖아요. 그럼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눈이 만들어지거든요. 2주 정도 되면 눈이 만들어져요. 그럼 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거의 조금 쌀알만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핀셋으로 거기서 두 개만 내놓고 남기고 전부 따주라고 그럽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소나무 잎이 성장을 안 하고 눈만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보면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눈을 갖다가
핀셋으로, 이런 핀셋으로 섞어가지고, 따내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두 개만 따내라고 그래,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고 따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작업의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나무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오늘이 9월 3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 1년이다라고 하는 예솔한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요게 10월 달까지 대개 소나무 정리 작업이 끝나야 돼. 그래야, 겨울이 되면은 이제 또 잡목 가지 정리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은 나무 이상이 있었던가요? 이상이 없었지. 네, 이상 없었죠. 그래서 보통 이 예솔에서 작업은 11월 달에, 그 소나무 작업은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끝나고 이때 소나무도 집중적으로 수형 교정이 이루어지죠. 부감독님이 괜히 바빠지죠. 근데 그렇게 감는 것하고 내년 2월 달에 감는 것하고 지금 이 첫살에 감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지금 감는 것은 건강 상태 좋잖아요. 지금 감는 것은 내년에 분갈이를 할 수가 있어요. 9월 달에 첫살에 감는 것은. 그래도 나무에 별로 타격을 안 줍니다.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근데 첫살을 감고 나서도 일단은 성장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나무가 안정을 잡게 되니까. 근데 요 나무를 갖다가 2월 달에 첫살에 감았고 곧바로 그 분갈이를 하잖아요. 타격이 있다. 그러면 나무가지가 마릅니다. 아마 옛날에 그 우리 부감독님 소나무 그 죽은 것이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늦지마치 이거 해야지 해갖고 그때 첫살 걸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늦게는 안 걸었어요. 하여튼 그래. 그랬다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자꾸 뻗대요 뻗대기를. 그렇다는 얘기. 이제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저는 소나무 첫살 거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 9월 달에서 10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1월 달까지도 괜찮아요. 아니 나는 날짜를 단정 짓는 것보다도 철사를 걸어보니까 어떤 거는 요거는 좀 순이 좀 그래도 오래 나온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거 이 나무에 따라서 다 똑같이 길러도 다 틀리잖아. 맞죠. 근데 어떤 거는 조금 이은하게 나온 것들, 순이 이은하게 나온 것들은 첫사 먹을 때마다 살짝만 거들어도 똑똑 떨어지니까 그 순을 보고서 조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거리야. 시기도 중요한데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걸어도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봄철에는 첫살 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는 사실 첫살 걸려면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송진양 빡빡 나오고 해갖고 좀 하여튼 좀 그러잖아요. 그치. 잎 정리, 묵은 잎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철사 걸려면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단엽을 했는데, 금방 우리 부감독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 잎 나오는 것이 손만 대면 톡톡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9월, 지금 해도, 이렇게 손을 대면서 해도 일부러 떼지 않는 한 이 순들이 안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튼실하면 걸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걸으면.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뭐요? 이때 지금 순을 고르면요. 이런 가지 예를 들어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게 손으로 다 떨어져요. 쳐서 가위 안 들릴 때. 가위를 안 잘라도 돼. 그래서 그 가위 날을 좀 전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위 날만 전략하는 건 아니죠. 또 사실대로 그대로 믿는 분이 계실라. 쉽게 말해서 일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라는 얘기죠. 빠르지.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사람 손이 참 진짜 만능은 만능인 것 같아요. 제 손품은 알잖아. 이것깔로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가위로 하는 거 이게 가위로 찾아갖고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일일이 이렇게 단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자, 이거 나는
이것 하나 또 팁 하나 줍시다.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뭘? 이거 한번 확대 한번 해주세요. 아, 확대 우리 부감독님이 귀찮을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거. 네, 뭐.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죠? 네. 이때 남겨야 되는 수는? 네? 남겨야 되는 수는?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떤 게 1번이라 그랬어? 요거 쪼까는 거. 아, 잠깐만. 어디, 요 쪼까는 거. 뭐요? 아, 그거. 1번, 또 2번, 3번, 4번, 끝에 여기 5번. 3번, 5번. 3번, 5번? 그러니까, 요거 따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것들은, 낀 것들은 좀 너무 세력이 세니까. 이렇게 하고. 예, 그거, 아까 요거 좀 끼는 거. 요거? 근데 그거 너무 약한데, 그것은? 예. 요건 너무 약하니까 이거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순위 이건 또 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을 단엽이다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순집기인데, 순집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입이 다 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집기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럴 때, 요걸 갖다가, 여기 가 사이즈에 맞춰서 세력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파를 반드시 남겨놓고 잘라줘요. 그래서 마디 사이를 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눈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눈만 형성이 됩니다. 이게 6월 달에 잘랐으면은 여기서 또 새 잎사귀가 순이 나온다 이거지? 또 손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요게 지금은 이제 가을에 이미 쳐서 지났으니까 9월 달부터는 그냥 우리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이제 뭔 짓이 되는 거니? 여기에서는 순이 시기적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눈만 만들어지는데 얼마 걸리는 거니?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파리 사이마다 세력이 아주 강해버리면은 이파리 사이마다 눈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디 사이는 줄어들어요. 짧아진다. 자, 그것이 이제 가을 단엽이다라는 것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를 갖다 전부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사실 11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소나무가 훨씬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간차 단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작년에 나온 가지,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 방법에 의해서 단엽을 했잖아요. 그래도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파리, 새로 난 이파리들이 어떤 것은 크고 도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도 좀 골고루 된 것 같아요. 비교적 골고루 나왔죠. 이제 비교적 골고루 나왔는데, 요 과정을 거치면서 먼지거리가 이루어지는군요. 이제 이게 아주 약한 수는 따내고, 그 다음에 강한 순도 따내고, 그래서 중간 걸 우리가 남기잖아요. 이 중간 것을 남김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군요. 이제 균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세력이 이렇게 해서 균일화가 이루어지고 그 균일화를 저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긴 것들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가위질을 해가지고 끝을 잘라주면은 끝에서 다시 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 전체의 크기를 갖다가 골고루 균일하게 도장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이 정도 지금 잔가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하게 커주는 것이지, 이 나무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소재일 때는 나무 이 가지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무 사는 원리나 사람 사는 원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도장지 같은 대기업들이 안 나타나요. 그잖아요. 아닌데. 새로운 대기업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저거 하기가 힘들다. 네. 이게 이제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는 유럽 쪽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도장지 그룹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짓이 이루어지는 거니? 여기서 이제 나무 가지가 보니까 키우다 보면은 사람도 그러고 나무도 그러고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네. 흐트러지면은 뭔 짓을 해요? 철사 걸어서 단정하게 만들어줘야지. 철사 걸어서 이제 단정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부감독님 성격은 하나를 걸으면 또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한 가지를 걸으면 또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결국은 전체를 걸죠. 네. 근데 예술지기는 필요한 것만 걸지. 필요한 것만 걸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가지들 보면은, 종종, 짧게 잘랐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새순이 안 나오고 마른 가지들이 생겨요. 생기는데, 죽지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생기는 것은 미련 갖지 말고,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야죠.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 잠시 시간이 남아서 노닥거리다 보니까 다 했죠. 그 잎사귀 좀 잘라요. 저쪽에 보면 요거? 그거 이제 단엽을 안 해서 그런 아, 거. 요것은 이렇게 이파리가 지금 순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여기가 수간이라 지금 세력이 집중돼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것은 잎을 갖다가 잘라. 한두 개만 남겨놓고 네. 다 뽑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잘라요. 이렇게 하나 떡 자르면 때문에. 돼요. 근데 전체를 다 자르면 안 돼요. 네. 전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이렇게 좀 길다 싶은 그치. 것은 이렇게 살짝 잘라갖고 나무를 갖다가 이제 좀 보기 좋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른 자리에서 이 자른 태가 나중에 나거든요. 나중에 붉으스름해지지. 붉으스름해지죠. 이걸 막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가위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식초 한 10회 정도 타가지고 거기다 뿌리라고 그러는데, 네. 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뿌렸더니 나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은 그냥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감수하십시오. 그거 뿌린 게 아니고 나중에 또 겨울철에 저 소독한다고 석화에 유용한 뼈를 뿌려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식초를 뿌렸다가 그 나무가 죽었다라는 말을 제가 얼핏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이 책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험 이상은 스승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 직접 경험을 저한테 들려주면은 저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좋다는데 굳이, 안 좋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긴 것들, 우리 부감독님 눈에 거슬리는 것들, 이렇게 긴 것들, 낱개로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뽑아주면은 이걸로 작업 끝.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술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로 살짝 불죠. 그래서 깔끔히 정리를 하는데, 지금 컴프레셔 소리가 나면은 이 영상을 보다가 잠시 주무시던 분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작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 결과, 그랬죠? 단엽이 아니고 잎뽑기지. 단엽 결과도 보여줬잖아요. 작년에 자른 거?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예. 단엽 결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잎을 섞는 방법. 세 번째로는 어떤 눈을 갖다가 뽑아낼 것인가. 남기는 눈과 키워가야 할 눈의 선별 방법. 그 다음에 이 세력이 조금 왕성해가지고 그 세력을 죽이면서 마디 사이를 좁히는. 짧게 하는 거는. 그래서 가을 단엽이라고 했죠. 그 가을 단엽 방법. 시기는 9월 상순경까지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9월달까지는 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남쪽은 좀 더 늦게, 북쪽은 좀 빨리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을 단엽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바로 이 묵은 잎을 쏟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술분재원 분재 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휴무일이죠. 그리고 월요일이 또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냥 하지. 밀어붙이죠. 예. 근데 그래서 되게 명절날도 저희가 영업을 했는데 이번에 추석날만큼은 쉬어요? 쉬기로 했어요. 웬일이야? 그날이 제 생일이죠.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